자,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차트를 오래 연구하고 본 제 입장에서 과연 이 종목들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, 그러니까 목표 가격이라고 봐야겠죠.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, 사실 그렇게 점을 찍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. 하지만 시나리오는 좀 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, 그러면서 동시에 재미로 목표 가격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시작해볼게요. 자, 먼저 아셔야 될 거, 그전과 분명히 다릅니다. 첫 번째는 최근에 이런 대단한 상승을 만들어낸 건 개인들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상승세를 보고 들어온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사실 국장은요, 한국 시장은 5,000포인트 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던 시장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인버스를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이분들이 왜 인버스를 샀는지 아십니까? 어떤 사람들은 인버스를 사갖고 막 그걸 왜 샀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는데, 주식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, 주식시장을 오래 본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거예요. 왜 샀는지. 한국 시장은 이렇게 모멘텀이 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강할 것 같으면 찍어 누를 때 큰 폭락이 나왔어요. 물론 지금 시기에서 인버스를 사는 건 저 역시도 비추천을 하긴 했지만,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통계나 상식을 다 뒤집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를 제가 오래 봤을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시장을 대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. 방금 전에 개인들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. 해외에 있는 서학개미라고 하죠. 해외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, 그리고 부동산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던 사람들, 그리고 부동산을 막 처분하면서,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을 팔았던 그 돈들이 지금 꽤 목돈이란 말이죠.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은퇴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은퇴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지금 자영업하면 그렇게 유리하진 않거든요. 불리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돈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해야 되긴 하는데, 부동산도 팔았고 해외 주식도 재미가 없고 은퇴 자금도 내 수중에 들어왔고,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국내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ETF라는 선택을 합니다. 그래서 ETF를 통해서 지금 무슨 상황이 만들어졌어요? 이렇게 국내 시장이 소수의 대형주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 만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자금들이 단기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은퇴 자금이고 또 대안이 없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주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곳이 지금은 없어요. 지금 딱 막힌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은 방어율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이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외적인 악재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투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걸 확인했냐면, 이 대외적인 악재, 큰 악재는 사실 아니었지만 대외적인 악재가 있어도 그걸 무시할 정도의 투심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악재를 보는 것보다 지금 호재를 보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. 그만큼 호재가 강력한 것도 사실은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개인들의 힘,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돈들이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게 첫 번째 전제였고, 자, 두 번째는 뭐예요?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,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호재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. TSMC보다 뒤처지고 있어요, 삼성전자가.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? 파운드리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 파운드리, 이나노 공정이죠. 이나노 공정을 통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또 가져온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도 했어요, 사실은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, 그러나 또 막상 이제 수치로 증명을 해준다면, 그쵸?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막상 올해 2026년도에 예상되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매출이 있는데 그게 이나노 공정을 통해서 이 매출을 예상한 수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된다면 주식은 그 기대치 때문에 더 강하게 한 번 더 뚫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, 지금 어쨌든 개인들의 돈들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. 그리고 이나노 공정이라든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호재, 이 수치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면을 반영해 준다면 주가는
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? 지금 아직도 삼성전자가 높아서 대기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못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.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호재가 터지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. 자, 보시면 이런 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.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잖아요. 보이시죠? 그리고 또 2차 파동 나올 때도 한 요 정도 크기로 상승을 했어요. 제가 시장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죠.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해요. 힘.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이 1차 파동이 나오면 그 파동의 크기를 제가 계산을 하거든요. 그리고 재료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, 이 회사가 돈을 계속 버는 이상은 이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이런 파동이 또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런 분석을 아무거나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기세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료라든지 사람들이 얼만큼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냐, 투자자들이. 그리고 외국인들은 좀 팔았단 말이에요, 한국 시장을. 그 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세와 가능성, 여지,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봤을 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파동의 원리에선 34만 원 정도 힘이 열려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? 그동안 눈치 보고 못 들어왔던 해외에 있는 자금이나 지금 너무 비싸서 또 망설이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전제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,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. TSMC의 그 수주를 가져온다, 이런 식으로 좀 언론을 얘기해 주면 TSMC를 사람들이 비교하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TSMC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더 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? TSMC는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더 앞서 있잖아요. 이런 기세,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봤을 때 파동의 힘이 보통 이 정도 크기로 작용했으니까 34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 뭐 파운드리 또 부정적인 소식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올해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죠, 사람들이. 그냥 투자라는 건 공격적인 위치에서, 공격적인 위치죠.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더 성장할 거야, 더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사람들이 매수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세력들은 그 회사를 그렇게 멋지고 투자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죠. 자, 참고하세요. 뭐 어차피 이게 뭐 딱 점을 찍고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고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눌러야 돼요. 지금 좀 눌러줘야 됩니다. 차트는 눌러줘야 또 크게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타이밍상 누를 때가 이제 됐어요. 대외적인 악재가 없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일단 보합, 옆으로 가는 흐름 가능성이 있고, 옆으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분명히 악재가 생길 거예요. 이 악재 따라서 이제 또 무너지는 그림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그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미가 더 많이 털린다. 자,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